안녕하세요. 중계석에 나와 있는 임혜정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신특별한 포트 대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종목 순위부터 살펴보죠. 자, 두 매니저의 종목 중에 1위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송률 매니저의 WCP가 7%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박철수 매니저의 SPG가 4%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매니저 간의 수익률 격차는 20%대 나고 있으면서 송률 매니저의 WCP가 최고 수익률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자세한 포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WCP가 매수가 5만 원, 그리고 최고가는 5만 3,600원이고요. 최고 수익률은 7%대 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한국화보는 매수가 12,420원이고 최고가는 12,840원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3%대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는 매수가 32,500원이고 최고가 41,000원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4%대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SBB테크는 38,600원 매수가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39,9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3.5%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순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1위에는 WCP 송률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7% 수익률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박철수 매니저의 SPG가 4%대 수익률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의 SBB테크가 3위에 3% 수익률 기록하면서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두 매니저와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특별한 포트 대결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처음 이제 한 주가 지나고 우리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건데 이거 이름은 신인데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요? 최고가로 하니까 그쵸. 어때요?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한 주밖에 안 돼가지고 예. 종목 선별을 지난주에 할 때 좀 약간 애를 좀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저 지난주 방송 한번 해보니까 이제 이 방송 컨셉에 맞는 거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가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뭔가 빨리 다음 주부터 움직일 만한 물론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대결을 하는 거지만 좀 더 그래도 다음 주 좀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움직일 만한 걸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막 이렇게 두 분이서 순위를 나눠서 1, 2, 3등을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한 매니저의 얼굴로 세 자리가 다 도배가 되면 서로 의의가 좀 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딱 저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일단 1위잖아요, 그래도 1위.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매운맛이에요. 이거 지금 불닭볶음면이에요, 거의. 뭐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 이제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드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선방하는지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극단적인 매운맛보다는 약간 천천히 매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맵는 매운 그런 맛으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리뷰를 한 분씩 들어볼 텐데 두 종목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두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게 로봇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감속에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SPG와 SBB테크였는데 이번 주에 또 로봇 관련된 페어들도 있었고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도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속기 쪽에서는 사실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매수해서 분산 투자 개념으로 리스크를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개별 리스크를.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SPG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일단 항상 반등이 나왔던 121선 부근에서는 계속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121선에서 지지하면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전고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노려봐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SBB테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닥을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최저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일단은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조금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예. 이 또한 또 5만 원대 위에서부터는 약간 두꺼운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 구간까지만 보고 베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방송 못 보시고 이번 주에 처음 보신 분들도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종목은 매수가와 대비해서 종가로 따지더라도 아직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좀 선장을 잘 해주셨다, 잘 막아냈다 이번 시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송일 매니저 두 종목이요. 네, 한국카본이랑 WCP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말씀드릴 때 최근에 유리섬유 업체 한국신소재를 인수합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LNG 본행 쪽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카본이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IMO 해상 규제로 인해서 기존의 디젤선 같은 경우는 퇴출되거나 퇴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대체하려면 LNG 선밖에 없습니다. 고부와 같이 선박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사의 높은 수주량은 그 밑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 화랑을 띨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한국카본은 굉장히 차트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에 위치해 있었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올해 예상 매출액은 작년 대비했을 때 42%, 영업이익은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WCP였습니다. WC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SK 아이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분리막 대표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주봉인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을 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다.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굉장히 바닥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중국 기업이 지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저가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근데 IRA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 같은 경우 특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 2035년에는 점유율 70%까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3%가량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 부담 없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카본 그리고 WCP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 매니저께서 두 종목씩 편입을 해 주실 텐데 새로 편입하는 종목은 한 종목씩 나눠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이요? 네, 일단 오늘 신규 편입 첫 번째 종목은 2차전지 쪽입니다.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 네, M플러스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2차전지 조립공정 선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칭부터 스테이킹, 뭐 태블딩,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조립공정 전체를 한 번에 수주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대비해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해외 쪽 글로벌 고객사를 계속 확보하면서 수익의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지금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예. 지금 지난 이제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수주잔고가 한 4천억 원이 좀 넘었어요. 근데 작년 전체 매출이 1,000억 원대거든요. 지금 수주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상반기 기준인데 하반기에도 두 건의 또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주잔고는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올해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긴 조정을 마치고 한 달가량 조정 마치고 반등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눈으로 반등을 좀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시즌이 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면 분명히 주가에도 힘이 실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전저점 정도 손절가 잡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가는 13,460원부터 13,740원 오늘 종가 가격까지 이렇게 밴드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예. 지금은 변동성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항상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이상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2,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실적을 강조하는 박철순 매니저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 M플러스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인데요. 뭡니까? 예, OCI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일단 한 투 트랙 전략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폴리실리콘을 두 가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35,0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국내에도 공장이 있는데 군산에 있습니다. 4,700톤 정도 가량 지금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값싼 전기력을 바탕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의 태양광 모듈 기업 론지라고 있습니다. 이 론지가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IRA라고 하면은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론지가 지금 이제 제품 허가가 된 거는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이 중국산이 아니라 바로 OCI 겁니다. OCI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산 모듈도 그 안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이 국산 기업이면은 충분히 수출 허가 낼 수 있겠다라는 지금 하나의 내용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5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36%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OCI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각각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과연 같은 업종 섹터에서 가지고 왔을지 혹은 다른 성격의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요? 박철수 매니저님? 네, 전혀 다른 성격의 종목입니다. 대원 미디어라는 회사고요. 예. 이 회사는 이제 종합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의 닌텐도 단말기를 유통하는 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출판, 그리고 라이선스 사업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K 컨텐츠가 최근에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성장했었고요. 올해도 역시나 계속 그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 컨텐츠 회사로서의 어떤 실적 성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신작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이우치 토토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엄청 유명한 작가 이름이 뭐냐면 어려워서 제가 써왔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신작 나오지 않나요? 네, 신작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저 대원 미디어 직원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미 일본은 개봉을 했고요. 예. 우리나라는 개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티켓 매출, 로얄티를 쉐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흥행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 실적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요. 역시나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가장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슬램덩크 만화가 엄청 팔렸대요. 이 회사가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예. 상반기 때 벌써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90%를 달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효과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럴 때 특수성이 있습니다. 4분기에는 닌텐도가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게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최대 실적을 가지고 일단 상승 기대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도 괜찮습니다. 지금 반등이 눈으로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해서 지금 거의 뭐 2, 3년 저점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손절 라인을 먼저 잡아드릴 텐데 전저점보다는 조금 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전저점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약간 아래를 잡아서 11,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매물대 저항을 고려해서 일단은 13,000원을 잡아드렸지만 실적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으니까요. 뚫고 올라가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고 손절가를 끌어올리셔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수가는요. 11,450원부터요. 11,690원입니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옆에 버스에 그 말씀해주신 신작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손자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대원 미디어에서 저희 뭐 광고 안 들어올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률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예찬론자지만 그 다음으로 저는 방산도 좋아합니다. 예. 그 기업인데 최근에 폴란드향 수출도 있었지만 루마니아랑 또 MOU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신사업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볼 포인트가 뭐냐면은 ESS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ESS라는 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이제 전력을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시에 따라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북미 시장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북미 계열사 실버피크 솔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ESS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시장 규모가 10배 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앞전에 제가 효성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력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31%가량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매직인데 약 한 7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제 앞전에 따놓았던 수주들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종가부터 매수가는 10만 4천 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만 8천 원, 손절가는 9만 3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두 번째 편입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투자하실 분들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두 종목씩 신규 편입 종목들 들어봤는데 과연 다음 주에 잘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우리 두 분의 좋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창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먼저요. 네, 오늘 역시 방송 시간이 짧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대원미디어와 그다음에 M+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 박철순 검색하시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님. 예,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내용이 많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한수원 관련 이제 원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원전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정리해드렸었는데 네이버 밴드 오시면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들 제가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네이버 밴드 송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뭐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 다음 주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게 뭐가 있나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전쟁 이슈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지만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또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주목할 것 같은데 이거 시장에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끝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 네, 일단 금통위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영향을 많이 안 줬었기 때문에 최근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요. 다만 다음 주에 또 이 금리, 국채 금리를 흔들 만한 내용들이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요일과 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날 FOMC 위원들 연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니까요. 내용 그거 체크 안 하시면 변동성이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률 매니저님.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소한 것까지 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스페셜하게 스치면 상한가 진행해봤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지금 아마 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타워즈 투나잇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월수팀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